나무 베어지는 거 아쉽지만 뭐 우리나라 국토의 70%가 산이라 괜찮다. 또 이런 얘기와 그다음에 동네에 나무들이 자랄 만큼 다 자란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궁금했어요. 정말로 다 자란 만큼 자란 나무들일까? 저한테 기록은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기억한다는 거는 앞으로를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저는 그 학부와 대학원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을 했고요. 개포동 그곳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진 작업과 함께 지금 다큐멘터리를 작업하고 있는 이성민이라고 합니다. 개포동 그곳은 재건축을 앞둔 개포 주공 아파트에서 사라지게 될 공간과 그 나무에 대한 기억을 모으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.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,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 전에까지 살았던 곳이에요.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낼 때부터 언젠가 이곳은 재개발이 될 거고 재건축이 될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숙제처럼 사실은 마음속에 한 번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어요. 어쨌든 뭐 뒤를 돌아볼 그런 여유가 없이 살다 보니 가진 못했지만 2014년쯤에 이제 우연히 다시 이제 그 동네를 가게 돼서 아파트를 둘러보는 시간을 그때 처음 가졌던 것 같아요. 동네에서 이제 거닐면서 잊고 있던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. 갈 때마다 사진이나 이제 짧게 클립 영상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됐고 그 것들을 SNS를 통해서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죠.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들을 달아주었어요.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거기에 살았던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재건축 되기 전에 산책을 하면서 동네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다시 찾아간 동네에서 제 눈에 이제 들어왔던 것들이 아파트보다 높이 자라 있는 사실 나무들이었어요. 재건축이 되면 이 나무들은 다 어디로 가는지 그게 궁금했고 전부 다 베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되어서 그렇다면 동네에 여기 살았던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? 사실 이제 그게 궁금해서 사진이랑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. 네. 이제 그 얘기에 이거는 제가 예상치 못했던 거였는데 그런 뭐 몇 동 옆에 있던 나무 또는 상가 옆에 있던 나무 저희가 초등학교 가는 길에 있던 나무 이런 설명 없이 사진을 올렸을 때 그 공간에 담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걸 보고 나서 되게 재미있다. 저도 되게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제가 2016년부터 이제 좀 더 자주 동네를 찾아갔는데 그때부터 그 약간 일기처럼 기록을 해놓은 노트예요. 그래서 개포동에서 만난 사람들을 좀 인상 깊었던 분들을 이렇게 제가 적어놨더라고요. 그래서 그 새벽에 탁구장 근처에서 벤치에서 누워있는 젊은 여자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산책하면서 있는 분을 그려놓은 것도 있고 동네가 공기가 좋지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여기 나무가 많은 게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신 할머니도 만났고 그냥 제가 동네 기록하면서 오고 가면서 만났던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 이야기인 것 같네요. 네. 이제 크게 두 가지였어요. 하나는 개포동 기억 산책이라는 건데 살았던 분들이 기억에 남기고 싶은 곳, 그러니까 소중한 기억이 담긴 곳 온라인 신청서를 받아서 그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드리고 같이 그 공간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요. 그리고 나무 산책은 나무 사진을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동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. 뭐 혼자 오신 분들도 있고 친구들, 그다음에 엄마가 살던 곳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온 가족들도 있었고 개포동에서 같이 살았던 기억이 있는 예비 부부들이라든지 또 3대가 같이 온 대가족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분들을 이렇게
1대1식으로 만나서 다니는 일들을 했었죠.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 그 2주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매달 한 달에 한 번꼴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. 부모님을 한번 모시고 왔었어요. 기억 산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. 네.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어렸을 때 살던 곳을 기록을 하고 있다니 이제 졸라서 같이 사진을 한 찍으러 오자라고 했었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. 네. 개포동 그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네에 다시 왔던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. 내가 이 동네를 다시 올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이런 게 있어서 와봤는데 와보니 좋더라. 이런 공간들이 있었지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아마 그 말에는 다른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일단 개포 주공 아파트가 주변에 대모산, 구룡산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양재천이 있어요.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인 것 같아요. 식재 현황도를 봤었을 때 굉장히 많은 수종, 그러니까 처음 식재를 심었을 때 한 39개의 수종에 한 6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재건축이 한참 진행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사를 갈 때부터 오히려 나무들이 더 잘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. 혼자 사진을 찍으러 다녔을 때 그런 질문들을 받았었어요. 동네 분들이 뭐 찍고 있느냐, 그래서 여기 나무 찍고 있다. 그럴 때 이제 물어봤죠. 여기 나무들이 다 베어진다는데 어떠세요? 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었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이 되는 분들도 있었어요. 나무 베어지는 거 아쉽지만 뭐 우리나라 국토의 70%가 산이라 괜찮다. 또 뭐 이런 얘기와 그다음에 동네에 이 나무들이 자랄 만큼 다 자란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궁금했어요. 정말로 다 자란 만큼 자란 나무들일까?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숲 해설가분들, 그다음에 나무의사 우정영 선생님을 모시고 동네를 같이 산책을 했어요.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고 싶어서. 이 나무들이 정말 자랄 만큼 다 자란 상태일까요? 라고 그게 제일 궁금했고요. 그렇지 않았어요. 네. 사람으로 따지면 청년, 중년, 뭐 한창 자랄 나이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고요. 지금은 심지 않는 나무들 많이 있어요. 은행나무, 뭐 은사시나무, 뭐 밤나무, 감나무. 근데 그렇게 심어져 있는 나무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연 발화된 그런 나무들도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었어요. 그래서 너무나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고 지금도 잘 자라고 있는데 이게 재건축되면 송도일체 다 베어지고 마는구나 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죠. 네. 당연히 나무 산책에 그 나무를 둘러보는 시간이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뭐 방법이 없을까요? 뭐 보존할 수는 없을까요? 이식할 수는 없을까요? 라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방향이 생긴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까?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그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을 열람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 재건축 단지 내에 공원 예정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공원이 들어설 곳이라면 그곳에 있는 나무라도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가능성을 찾았으니 그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나무 산책 오신 분들의 의견 또 그걸 모아서 또 이제 그게 이제 온라인 서명까지 이어져서 의견을 이제 제안을 했죠. 관계 부처에. 그러면서 공원 예정 부지에 그 남아 있는 나무들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환경영향평가에서 공원 예정 부지가 개포 1단지의 중심부예요. 그래서 그 인근에 이제 테니스장이라든지 탁구장, 초등학교, 농구장 이렇게 붙어 있고 메타세카이어가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 작은 산책로가 있는 곳인데요. 그 공원 예정 부지로 되어 있는 그 100여 그루 정도의 나무들을 보존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요. 그게 이제 실제 이제 측량을 먼저 했었을 때 경계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서 22그루만 남겨놓고 이제 다 베어진 상태였고요.
마지막으로 남은 그 22그루는 조금 경계에서 벗어나 있더라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더 협의가 진행된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기대를 갖고 있었죠. 이 나무들은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. 네. 그랬는데 결국은 베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. 네. 나무들이 보존될 수 있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하게 되어서 이 나무들이 베어질 수밖에 없었을 때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기념하는 자리를 갖자라는 거였어요. 그래서 22그루 나무와 함께 기념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람들과 동네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고요. 베어지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제가 이제 또 찾아갔어요. 그래서 이 나무들이 그래도 거목이라서 그냥 다 파편처럼 버려지는 게 아니라 목재소로 가게 될 예정이었어요. 그래서 그걸 알게 되고 나무들이 떠날 때 이제 그 목재소를 찾아갔고요. 목재소에 갔을 때 약간 그 장례식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시간을 갖고 지켜본 나무이다 보니 아직까지 이제 그러니까 목재소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고요. 그랬을 때 저 보관되어 있는 나무들을 가져와서 어떤 식으로 또 다시 기념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서울 그린 트러스트한테 연락을 취해서 서울숲 공원에 일부로 이렇게 옮겨올 수는 없을까라는 이제 제안을 드렸죠. 그랬을 때 이제 흔쾌히 데려와서 어떤 식으로든 조성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. 서울숲 공원에 있는 겨울 정원이라는 곳이에요. 여기 있는 지금 이 나무들이 그 개포 주공 아파트에서 이제 한 40년 가까이 살았던 그 나무들이고 그 개포 주공 아파트에서 작년에 이제 벌목이 되고 나서 작년 12월까지 이제 목재소에 있다가 올해 초 아마 4, 5월경에 일로 온 걸로 알고 있어요. 조성돼서 오픈하기 전에 와 보는 것 같아요. 아직은 없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팻말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개포 주공 아파트에서 온 나무라는 팻말이 아직은 안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걸 만들어지고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들이랑 또 같이 여기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무들이 온전히 왔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것도 또 하나로 기억될 수 있는 거잖아요. 개포동에서 존재했던 나무들이 다른 곳이지만 여기에 와서 공원의 일부가 돼서 남아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의 이유가 더 중요할 것 같고 그거를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기억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나무 산책을 진행할 때 이제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서를 받았는데요. 산책하면서 가고 싶은 장소를 이제 적어달라는 부탁과 오실 때에 화이트 블랙으로 입고 와 달라라는 부탁을 했어요. 그래서 드레스 코드를 정했던 거는 마음가짐을 좀 준비하고 저희 모일까요? 라는 어떤 그런 제안이었어요. 우리는 이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보려고 해라는 어떤 태도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방법으로 드레스 코드를 이제 지정을 한 거였고요. 숲에서 가라든지 그런 분들이랑 같이 산책을 하기도 하고 도시 속에서 벌어진 어떤 재난에 대한 이슈를 주제로 하는 재난학교랑 같이 포럼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원 예정 부지에 있는 그 100여 그루의 나무들을 서울 시립대 연구원들이랑 또 같이 3D 스캔으로 기록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곳에 있는 나무만이라도 식재 현황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해서 식재 현황 조사까지 했던 그 모든 분들이 나무 원정대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마음가짐의 하나로 생각하고 싶었어요. 기록을 같이 한다라는 그 느낌을 좀 더 강조하고 싶었고 그러면서 누가 찍을지 모르지만 되게 소중하게 담은 기록이다
라는 게 아무래도 필름 카메라에 좀 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났던 참가자분들을 다시 불러서 일단 다큐멘터리 작업을 했고요. 그리고 2주 기간이 끝날 때까지 동네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분들을 또 다시 찾아가서 인터뷰를 진행한 게 이제 하나의 축이 될 거고, 두 번째는 사람들이 떠난 뒤에 남아있는 공간에 남아있는 나무의 시간들, 네, 그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지금 이제 촬영은 이제 다 마친 상태이고 이제 편집 작업 마쳐서 이제 내년에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. 이게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나서 어떻게 흘러갔는지,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무들을 보존하려고 했으나 어떻게 해서 못하게 되었고, 이걸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을 알리고 싶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하고 싶고요. 그게 다큐멘터리가 나올 때쯤에 같이 소개하고 싶습니다. 네. 타이틀은 아직은 안 정했어요. 네. 제가 아마 이게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미리 정해놓지 않고 아마 다 거의 쓰거나 완성될 때쯤에 한 번 더 제목이 지어질 것 같아요. 네. 저한테 기록은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기억한다는 거는 앞으로를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사실 도시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너무도 잊고 잊혀지는 일들이 좀 익숙하고 사라지는 거에 사실 되게 무감각해지는 상태이기도 한 것 같아요. 근데 한번 멈춰서서 내가 지나온 공간을 돌아보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통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, 그러기 위해서,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 기록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. 네. 그 마지막 22그루 나무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지어준 그 이름을 통해 다시 나무를 기억하는 작업이었는데요. 몇 가지를 읽고 싶어가지고요. 네. 내 추억, 내 생에 가장 빛나던 나무, 나의 어린 시절 나의 개포동, 내 유년기의 친구, 그곳의 나무, 마지막 흔적들, 개포 주공 1단지 최후의 22그루들, 잊지 못할 나무, 우리들 나무 등등. 이렇게 나무랑 대화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아는 언어라도 시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소통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지어준 나무의 이름들이 여기에 와서 붙어 있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제안해 봐야 되겠어요. 네. 네.